나는 실수로 수학했다. 지난번에 0번이라고 치고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팟캐스트 시간이다 보니까 제가 어떤 썰풀이라는 걸 목적으로 하려고 하지는 않고요. 여기 각자 계신 분들의 어떤 기본적인 여러 고충과 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을 긍정하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얘기들을 좀 해나가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기를 원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특별히 오랜만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싶어서, 혹시 이호철 선생님 간단하게 본인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이우철이라고 하고요.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전기업 관련된 에너지 인프라 쪽에서 기자재 제작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그런 일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엔지니어는 아니고요. 저는 이제 경영학이랑 경제학을 전공을 했고,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문과생이죠. 철저한 문과생인데 수학을 좋아하고 수학에 관련된 것들을 공부를 하려고 하는 욕심이 좀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이호철 선생님 해주실 말씀들이 좀 이것저것 있으실 것 같은데, 특히 나실수 시간 오늘 특별히 왜 들어오셨는지 좀 약간 취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사실 요즘 바빠가지고 거의 뭐 채널 활동은 그냥 녹화본을 거의 팟캐스트 듣듯이 일할 때 켜놓고 뭐 이러고 있었는데 나실수 지난번에 들으니까 일단 뭐 공감이 가는 부분도 많이 있고 좀 나누고 싶은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약간 문과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이 수학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고 이거를 공부했을 때 어떤 유익을 얻을 수도 있고 혹은 이것 때문에 사실 사회생활하면서 좌절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수학을 못해서. 그런 이야기도 한번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조인을 좀 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들도 좀 있고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분들도 간단하게 본인 소개해 주시면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듣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시키고 싶지는 않은데요. 자발적으로 나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리시나요? 저번에 이제 나실수 한 게스트를 듣고 지금 조인하신 분들 보니까 저랑 이유철 선생님이랑 두 분이 새로운 것 같은데, 네, 저도, 어, 이제, 사실 이제 학부는 이제 문과를 나왔는데 수학을 원래 좋아했어서 이제 지금은 경제학으로 박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네, 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논문 같은 것도 읽고 하면 뭘 시도해 보려고 할 때마다 너무 계속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라는 그런 끊임없는 압박에 자꾸 시달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해서 이런 취지를 통해서 저번에 나실수를 통해 이제 알게 된 거는 그래 그냥 하면 되지 않을까? 어떻게든 앞으로 나가보자 하는 생각으로 일단은 조인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너무 귀한 분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또 혹시 다른 분들 또 본인 얘기들 뭐 지난번에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새롭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본인 어떤 소개랑 일단 하실 얘기들 있으시면 간단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이미 얘기하신 분들을 기준으로 얘기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나서실 건가요? 그러셔도 되고요. 그래서 잠깐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저 학부에서 통계학 전공하고 있는 학생이고요. 통계학 외에 따로 재료공학이나 기계학습 쪽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쪽 관련 서적을 읽는데 좀 어, 수학 지식이 되게 많이 필요하다고 제가 항상 느껴서 그래서 음, 네, 그걸 공부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느끼고 그리고 올려주신 영상들 보고 몇 가지 더 해소하게 돼서 그래서 네. 네,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팟캐스트를 참여하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들도 있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통계학이랑 수학 복수 전공하고 있는 학부생이고요. 어, 지난 시간에 들어왔다가 그냥 되게 즐겁게 얘기하고 나간 것 같아서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어, 사실 통계학이나 수학 공부하면서 뭐 수학 때문에 뭐 복잡한 점도 많고 어려운 것도 많은데 그냥 사실 공부하면서 재밌어서 그냥 공부하는 게 다라서 어, 이 팟캐스트 취지에 맞지 않을까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반갑고, 네, 좋습니다. 또 다른 분들도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저야 뭐 이상한 활동을 막 여기서 하도 채널에서 많이 해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냥 수학과 석사 이제 예비 대학원생이고 이 팟캐스트에 들어온 거는 정확히 제가 실수로 수학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약간 들 정도로 뇌가 이미 그쪽으로 수학을 하면 재밌어 하는 뇌로 바뀌어 버려서 어느 순간 정말 실수로 이 강을 건너버린 뭔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냥 처음에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저번 시간에 교수님 뭔가 이 팟캐스트를 통해 좀 전파하시려는 좀 긍정적 에너지에 저도 뭔가 좀 힘을 얻고 저도 누군가한테 힘을 드리고자 한번 말이나 나눌 겸 들어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박하연 선생님이랑 이동규 선생님은 자기소개 해주실 수 있나요? 네. 네, 이게 1화부터였죠. 네. 안녕하세요. 그, 지금, 물리학 쪽 이제 박사 과정을 이제 1년 차 시작하고 있는 박하윤이라고 하고요. 석사 때까지는 이제 물리학에서 다른 전공을 하다가 이번에 아예 다른 전공으로 옮기게 됐는데, 어, 여기 나실수 컨텐츠 제목에 맞게 저가 이제 수학으로 이제 실수한 무수히 많은 사례가 있어서 그거를 좀 공유를 하고 싶어서 네,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이동규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학부 3학년이고 수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복학을 이제 앞두고 있으며 어 저도 실수로 수학을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여기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다 반갑습니다. 뭔가 지금 이제 설명해 주신 것들 들으면서 사실 이제 좀 공통점이 좀 보이긴 하거든요. 어떤 수학의 어떤 배경에 대한 어떤 뭐 불안감이나 혹은 이제 어떻게 각자 입장에서 공부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런 답 없는 질문에 대한 어떤 그런 결들이나 여러 가지들이 섞여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혹시 지금 갖고 계신 어떤 불안감이나 그러니까 현재요. 뭐 과거 얘기들 나누시는 것도 좋긴 한데 어떤 내가 실수로 여겨지게끔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이제 결이 있으시면 좀 그 부분들을 좀 얘기를 좀 나누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자유롭게 돌아가면서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먼저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수학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이제 사실 고등학교 때는 별로 수학을 못 해가지고 이제 그냥 어찌어찌 돼서 물리학과에 들어갔는데 근데 이제 1학년 미적분 시간에 원래 이제 그 학부 미적분학 시간에는 이제 잘 안 다루는 입실론 데타 문법을 이제 알려주셔가지고 그게 도저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무한히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을 엄밀히 표현한다는 게 그거를 한 며칠 동안 고민을 해서 그거를 이제 이해했다는 느낌을 받아서 이게 진짜 수학이구나 해서 이제 그거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다가 이제 그게 이제 좀 더 근본은 이제 집합론이 있다는 걸 또 알고 또 집합론을 파다 보니까 이제 집합론에 뭐 공리계라는 게 있어가지고 또 공리계가 뭔지를 좀 알아보다가 그다음에 막 이제 그런 뭐 선택공리나 뭐 그런 걸 찾아봤는데 사실 그런 거를 찾아보기만 했지 그걸 깊이 있게 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 학부에서 이 수학 공부가 그런 찍먹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아는 척 할 수 있는 이런 팬시한 단어들은 많이 알고 있는데 정작 그래서 이거 뭐야 하면은 그러면 이제 이거 찾아보면 알 수 있어 이런 수준이라서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 그 학부 4년 동안에는 그런 수학의 공부에 있어서는 좀 실수가 많았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다른 분들 있으신가요? 저는 그냥 약간 생각이 그러니까, 결론은 똑같은데 원인이 좀 바뀐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학부 다니는 동안에는 아, 나 같은 놈은 수학을 했으면 안 됐다 이런 생각이었고 이래서 실수했다였고 아, 나는 나같이 머리 나쁜 놈은 하면 안 되는데 왜 했지? 이 생각이었고 지금은 이제 그냥 예전에 저번에 그 녹화 끝나고 했던 얘기지만 이 주변 친구들 하나하나 막 결혼하고 취직하고 하는 거 보면서 나 혼자 이 수학 이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들 공부하고 있다 보니까 뭔가 현타도 오고 아니 재밌긴 하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뇌가 이미 그쪽으로 가서 재밌긴 한데 네, 그래서 그냥 약간 그런 느낌에서 실수로 좀 여기고 있지 않나. 아, 근데 그래도 지금 모습을 사랑합니다. 네, 그럽니다만 네. 약간 그런 점에서 실수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부탁드립니다. 네, 편하게 자기 얘기를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저는 실수인지 실패인지 아직 정의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 어, 오늘 참여의 모티베이션은 저의 실패 경험이 좀 있어서 그 한 반년 되게 바빴는데 거의 1년이죠 지금. 1년 동안 제가 수학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통계학 박사과정에 진입을 좀 하고 싶어서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아직 결과가 다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면접을 딱 보고 이제 면담을 하고 나면 알잖아요. 이제 뭐 어떻게 됐는지. 망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결국은 이제 실력이 부족한 건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한국에서 문과생이 학부를 나온 사람이 자연계열 대학원을 가서 일반 대학원을 늦은 나이에 공부하겠다고 들이대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거를 진짜 많이 느꼈어요. 제 노력이 부족하고 실력이 부족한 건 뭐 당연한 건데 아 근데 그냥 껍데기로만 봤을 때도 이게 진짜 쉽지가 않다는 거를 이번에 좀 많은 학습 비용을 지불하고 배웠습니다. 네, 저 말고도 이런 고민을 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보다 더 어린 친구들도 많겠죠. 그 사실 요즘 뭐 이제 수학이나 통계 뭐 이런 거 빅데이터 뭐 얘기 나오면서 관심은 진짜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접근하는 진입 장벽이 진짜 높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혹시 문과생들, 뭐 인문 계열이거나 상경 계열의 학부생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네. 일단 저는 1년 동안 학부 4년 동안 해야 될 수학을 단기간에 때려놓느라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제 수업도 많이 듣고 한 몇 학점 들었지? 한 40학점 가까이 들은 것 같거든요. 42학점 정도. 네.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1년 동안 쪼개가지고 주말까지 해서 이게 무슨 짓인가 싶은데 근데 뭐 결과가 아직 좋지 않더라도 사실 1년이 이게 버렸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공부를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하는 과정이 그게 고통스럽긴 했지만 아 이게 진짜 잘못 내가 공부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확신을 좀 갖게 됐어요. 그 부분을 좀 나누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박사과정을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뭐 어디 좋은 학교에 가건 못 가건 이거를 떠나서 그냥 수술체험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직접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뭐 저는 어려운 걸 한 건 아니지만 그냥 진짜로 맨땅에 때려 박아봤거든요. 아, 근데 이게 재밌고 수학을 보는 눈도 좀 바뀐 것 같고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내가 성공적으로 박사과정 진입해서 어떤 학교를 나온다고 해도 박사가 끝나고 나면 결국은 혼자 공부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건 똑같지 않냐. 그런 결론에 개인적으로 좀 도달을 했어요. 내가 어떤 뭐 통계학 박사가 됐고 뭐 이런 타이틀에 연연하기에 앞서서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되게 많을 텐데 아직도 그걸 어떻게 챙겨나갈 것인지에 대한 태도를 좀 다잡는 도구로서 수학 공부가 저한테는 1년 동안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사실 뭐 그 부분이 참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좀 개인적으로 좀 싫기도 하면서도 이 1년의 경험이 저를 더 성장시킬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좀 며칠 동안 마음을 정리하고 나니까 되게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말고도 혹시나 그 문과 출신이신데 이런 공부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싶은 분이 있으시면은 해보셔도 괜찮다. 그래도 먹고 사는데 큰 지장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왔습니다. 좀 두서가 없네요. 그 세 분이 지금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기소개 이후에 보면 그 두 가지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있는데 되게 피상적인 거랑 거리가 너무 멀고요. 저희가 보통 이제 수학할 때 어떤 얘기하는 어떤 그런 피상적인 것과 너무나 거리가 먼 어떤 그 각자의 그게 너무 전달이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동시에 어떤 그런 좌절과 절망들도 어떤 스트레스랑 이런 것들도 너무나 사실 그 공감하게 되는 좀 그런 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하고 싶은 게 어떤 그 가운데서 자기 긍정이라고 하는데 참 저희 다 아는 거죠. 얼마나 쉽지 않은지에 대해서 그 어떤 정시승리 하면 된다고 하더라도 정시승리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에 대해서 그 이게 왜냐하면 저희 삶의 실체가 이제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하자는 게 이 시간의 어떤 취지입니다. 기본적으로 하기를 원하는 게. 그래서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이제 소위 말해서 어떤 그 약을 해가지고 어떤 현실을 회피하는 이런 정서가 아니라 오히려 직시하는 가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 자신을 좀 긍정할 수 있겠느냐. 약간 그러니까 굉장히 좀 답 없는 그리고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어떤 그런 부분들이죠.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남은 이제 분들 말씀들도 좀 듣기를 원하는데 그 당연히 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좀 망했구나라고 여겨지는 지점들이 계속 있거든요. 이거 그 그냥 망한 것 같은데 어떤 근데 이제 거기서 자신을 긍정하는 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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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사실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엄청 중요합니다. 그게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상황에서 이걸 내가 어떻게 보는지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친구들이나 이게 친구라고 표현하자면 내가 어떻게 내 안에서 내면에서 격려를 받는지가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이 되는 것 같아요. 동력들을 얻고 근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일단 이 시간에 하고 싶은 거는 좀 어떤 진솔하게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 겁니다. 기본적으로요. 그 어떤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거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어떻게 좀 긍정해 갈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하고 가는 시간이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래서 혹시 남은 분들 중에서도 저희 그런 지금 세 분이 좀 공통점들이 보이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제 그 좀 그 자연스럽게 나실수라는 이름에 맞는 맥락에서 얘기도 해주실 게 있으시면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마디를 붙일 수가 있다면 사실 이제 이주연 선생님이랑 좀 비슷한 케이스인데 조금 더 극단적. 저는 이제 학부를 사실 이제 스페인어를 했습니다. 네. 잠시만요, 뭐 하셨다고요, 학부를? 스페인어요? 근데 이제 저는 계속 그 원래 고등학교 때도 제 수학을 이거를 되게 가고 싶었는데 집안에서 반대가 좀 심했어요. 그래서 문과 일단 와서 한 번 또 다른 거 해볼 수 있으면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죠. 그래가지고 좀 헤매다가 거의 이제 스페인어 진짜 뭐 할 정도로 다 해보고 그래도 아직 2년 좀 남았다 싶어가지고 마지막으로 1년 동안 그 썬데이랑 해석학 이런 거 줬어요. 네, 진짜 이게 뭔 소린가 싶죠? 이게 뭐지? 이거 왜 내가 이걸 지금 왜 듣고 있는 거지? 내가 뭔가 해보고 싶은 거 한다고 하는데 이거 성적은 안 그래도 안 좋아서 다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또 수학과 대학원을 지원을 해보려고 하는데 또 한국어 되지 않은 것 같은 이제 사정도 안 좋고 뭐 그걸 받아들여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그냥 아싸리 그냥 미국 가자 해가지고 지원했는데 거의 한 6개월 동안을 거의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그냥 아무 데서 연락이 없고 들어갔다고 하고 약간 한 군데서 이제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상태로 와가지고 고민 많이 했죠. 이걸 내가 진짜 돈 내고 지금 가야 되나 싶은데 가가지고 진짜 그 이유철 선생님처럼 진짜 죽을 만큼 한 것 같아요. 진짜 뭐 잠도 거의 안 자면서 한 3년 동안을 계속 수학 공부만 하고 이런 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하고 지냈는데 근데 그때 가서 했던 게 이제 연구가 아니라 공부였던 거를 이제
나중에서 이제 여기 이쯤 와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건 자체하고 그래서 하다가 우연한 계기로 이제 계량경제학 수업을 이제 제 경제학에서 이제 통계를 많이 쓰는 있는데 그걸 듣고 이제 딱 본 거지 이런 거죠. 아 이거다 이해 내가 할 거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경제학부를 지원하게 됐는데 오니까 이제 그거는 또 수업이니까 또 할 만했던 거고 이제 연구는 다른 얘기니까 그래서 많이 헤매다가 이제 여기 와 있는데 그래도 뭐 예전에 말씀하신 대로 진짜 잘 배웠고 또 앞으로 살아나가는데 그래 뭐 여기까지 왔는데 못하겠어라는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긴 합니다. 와, 이게 너무 너무 다 장난이 아니에요. 그 지금 어떤 그 피상적일 거라 생각은 아니지만 이게 그 만약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이게 거의 밤새면서 술 먹어야 되는 어떤 그 각각의 지금 대화들인데 이 쇼컷으로 말씀해 주시지만 일단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 좀 약간 당황하고 있습니다. 와, 자, 대단하시다라는 건 일단 자체하고요. 또 다른 분들도 일단 부탁해요. 일단 쭉 듣기는 해야 되니까요. 네. 저는 이미 마시고 있습니다. 네, 술 한 잔씩 하시면서 뭐 얘기 나눠도 당연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혹시 더 지금 얘기 안 하신 분들 중에서 얘기 나눠주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전, 어, 다른 분들 말씀하신 거 들어봤는데, 저도 정말로 실수로 이렇게 수학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고등학교 때만 해도 이렇게 수학과는 물론 기하학이 나온 부분 좋아했었지만, 그거 외로는 이렇게 수학과는 되게 먼 삶을 살았었는데, 대학 오고 나서, 어, 이렇게 기계 학습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시험이 아닌 이렇게 공부를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도저히 하는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가이드를 해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제일 처음에 했던 게 스스로 가장 이렇게 권위적인 교과서나 그런 걸 찾아보고, 그럼 이 교과서를 이해해 볼 수준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자라고 해서 제일 처음에 읽었던 책이 선형대 수학이었고, 이걸 읽다 보니까 또 갑자기 뭐 백통원가를 불론으로 설명을 하네? 그러니까 또 뭐 추상대 수학을 읽고, 나 집합론 읽다가 보니까 기호를 모르겠어서 이건 또 뭐를 읽어야 되지 이러면서 수리 논리학을 읽고 뭐 이렇게 읽다 보니까 또 이렇게 배우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자꾸 배운 것들도 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복습을 또 해야 되며 또 이게 혼자 공부하는 것들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이게 시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 네, 혼자서 이렇게 필요한 지식, 선수 지식을 이렇게 찾아나가는 것도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다행히 어느 지식이 필요해서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는지는 다 파악은 했는데 지금 제가 힘들게 여기는 거는 어, 그것들을 배워나갈 때의 일종의 흥미 같은 게 조금 많이 부족하다는 게 제가 느껴져요. 근데 여기 계시는 커뮤니티에 다른 분들 보면 정말로 이렇게 열정을 보이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되게 너무 부럽고 그런 것들 조금 좀 배우거나 아니면 곁으로 느끼고 싶은 점이 있네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지금 학부 몇 학년이신가요? 지금 1학년이고 2학년으로 이제 2학년 지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들도 하실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이미 말씀하시던 분들도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어, 사실 다른 분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 되게 편하게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제가 뭐 아직 학부생이다 보니까 뭐 경험이 많지도 않고 기껏 해본 게 뭐 입시해서 대학교 온 게 사실 다인데 입시할 때는 그냥 미적분하고 그냥
벡터 가지고 그냥 계산하고 이런 게 되게 재밌고 잘 맞다고 생각을 해서 처음 대학교 들어올 때 어디 갈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렇게 수학과를 갈까 하다가 주변에서 아무래도 뭐 먹고 살래라는 말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면 취업이라도 잘 되게 통계학과가 요즘 뭐 좋다고 하니까 일단 가보자 해서 사실 그냥 수학을 한다는 그거 하나로 그냥 통계학과에 오긴 했는데 뭐 지금까지 하면서 되게 재밌게 공부하고 잘 하고 있긴 한데 어 사실 딱히 아직까지는 실수라는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아요. 아직 뭐 많이 해본 게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나름대로 재밌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저는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른 분들도 부탁드립니다. 예, 너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사실 섞여 있는데 어떤 기본적으로 각자 어떤 지금 삶이 지금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떤 오히려 이제 이슈를 좀 줄이기가 너무나 사실 애매한데요. 그리고 삶이 들어가 있고 사실 너무 무겁고 기본적으로 그 어느 방향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지 참 애매하기 그지없는데 근데 그 공통점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떤 하는 거 재밌다. 그건 계속 누리고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안 돼서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저희 어떤 삶이 수반이 될 때 이제 이제 뭔가 고통들이 또 따라오면서 좀 그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내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어떤 그런 생각들이 좀 어떤 기저에 깔려 있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외적으로 주어지는 건 다 운이잖아요. 사실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그 자기 피드백이 그래서 내가 이걸 잘한 것인가 잘못한 것인가로 어떻게 보면 좀 과하게 왜냐하면 실제로 컨트롤할 수 있는 자기 자신밖에 없으니까 일면 맞지만 근데 사실은 어떤 내 문제가 아닐 수 있는 부분들도 사실 어떤 자기가 비난의 화살들을 맞고 있는 면들도 사실 굉장히 많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면 실제로 잘 된 경우들은 어떤 그 사람들이 정말로 물론 뭐 능력 있고 어떤 잘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럴 수 있겠지만 또 꼭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저희가 그 여러 경험상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안 된다고 하더라도 또 쉽게 그냥 말할 수 없는 그런 선들이 사실 있잖아요. 분명히 어떤 운들이 개입하는 게 있고 예를 들어서 그 지금 이제 전 세계 전쟁 나고 있는 거기서 어떤 희생당하고 있는 그냥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뭔가를 잘못해서 희생당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한 가지 그냥 단적인 예로.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SNS의 어떤 인플루엔서들이나 아니면 어떤 축구 선수 등의 어떤 야구 선수나 이런 어떤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만약에 100년 전에 태어났다면 그만큼 돈을 못 벌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것들이 그냥 운인데,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지의 문제랑 전혀 상관없이 그런 것들인데, 근데 이제 실제로 어쨌거나 저희는 현실을 살아가야 되니까 여러 좌절들을 겪게 되는 거는 필연인 것 같기는 해요. 그 당연히 저를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그 오히려 이제 그거를 좀 되게 좀 잘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거기서 머물러 있을 것이냐. 물론 그 선은 사실은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런 경우가 가능한지는 저는 좀 모르겠는데 정신 승리하면서 앞으로 안 나갈 수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어떤 시나리오 상으로는. 근데 어쨌거나 현실을 직시하면서 앞으로 가려고 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아니면 그냥 그 어려움에 되게 그냥 매몰되어 가지고 실제로 되게 이제 소모되어 가는 어떤 경우도 생기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살다 보면 그런 순간들도 분명히 오는 것 같고요. 어떤 인내가 필요한데 인내가 분명히 굉장히 어려운 순간들도 분명히 따라오는 것 같고 그때 사실상 어려운 거는 내가 과연 그러니까 실제로 배울 것들이 있지만 근데 그게 나를 비난하는 정서로 가는 것들이 되게 어려운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네. 어떤 그런 얘기들도 오늘 좀 충분히 나눌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만약에 원하신다면 그 제가 이제 자 그것만 좀 구분하고 오늘 대화를 좀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시간은 팟캐스트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그 무슨 요새 이제 어떤 되게 그 유행한 어떤 오은영 선생님의 시간들처럼 제가 좀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걸 솔루션을 주는 제안하는 형태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어떤 오픈 형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가 사실은 제 입장에서 조금 애매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도 이제 그 수학적으로 이렇게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면도 있긴 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좀 봐서 하려고 합니다.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는 걸 목적으로 하지는 않으려고 하고요. 또 여기 들어오시면 그걸 목적으로 이 시간 들어왔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사실은. 그래서 좀 더 얘기들을 좀 나누는 쪽으로 일단은 좀 가보려고 하는데 얘기들을 좀 더 들려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제가 되게 막 애매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 운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냥 제가 그 지나온 과정을 한번 돌아봤는데 그 운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풀어놓으면 희노애락인 것 같아요. 그 나의 수학의 희노애락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조금 하면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멀리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그 고등학교까지 거슬러 오게 되더라고요. 사실 저 고등학교 고3 전까지 육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 투창 던지고 포환 던지는 애였는데 그 다쳐가지고 교통사고 난 다음에 이제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선수가 아니잖아요, 이제. 그래서 고3 때 공부를 시작했어요, 제가. 정확히는 고2 12월에 시작을 했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제 첫 모의고사 점수가 제대로 본 게 158점이었어요. 당시 400점 만점이었는데.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든 기어 올라가서 이제 대학을 가게 되게 만들어준 것 중에 하나가 수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단기간에 집중해서 공부했을 때 승부가 날 수 있는 게 수학이더라고요. 그 이과는 사실 엄두도 못 냈고 거기서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암기 과목은 다 때려놓고 이제 수학하고 영어도 거의 외웠어요. 그냥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 수능 기출 문제를 전부 엑셀 단어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통째로 다 외우고 막 무식하게 공부했거든요. 근데 국어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단기간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능을 보고 나니까 언어 영역만 5등급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대학은 갔는데 수학의 힘으로 갔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학부 지나고 뭐 직장도 이제 금융회사 다니고 뭐 했었는데 사실 그때까지는 잘 못하고 배운 적도 없었지만 그 약간 수학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것과 그 문과치고 좀 많이 아는 예, 그걸로 좀 버텼던 것 같아요. 직장 생활. 그러니까 갔는데 뭐 재무팀 갔는데 막 프로젝트 파이낸스 시키고 막 갑자기 회사가 합병이 된다는데 시스템을 짜라는데 설계할 사람이 없는데 그냥 네가 하면 될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 던져지고 이래가지고 이해할 수 없게 이제 수학이랑 IT 관련된 일을 막 어느 날치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아까 말씀하신 계량경제학 같은 거 이제 저도 학부 때 배웠는데 그걸로 진짜 제가 보기엔 엉망진창인 모델인데 그걸로 회사의 원가를 추정하는 모형을 막 만들고 막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저밖에 모르니까 저만 해도 그게 저 혼자 하는 일이 됐는데 회사 안에서는 그걸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엉망진창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운으로 그거를 커리어를 잘 버텼었는데 이게 시점이 전환해서 제가 직장을 나오고 나서 사업을 하게 되니까 그게 오히려 반대의 경우에서로 작용을 하더라고요. 제가 만드는 엉성한 모델과 엉성한 업무 방식 막 이런 것들을 직접 제가 사람을 책임지고 임파머먼트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거를 쓰게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그 사실 몇 년 동안 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성과를 만드는데 몇 년이 걸리더라고요. 그 남들과 차별화를 하고 싶은 게 막 뭐 영업을 막 적극적으로 골프, 사우나 뭐 좀 안 좋은 영업 막 이런 것도 안 하고 진짜로 저는 기술 품질 납기 이걸로 승부했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수학이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모든 걸 계량화하고 정리해서 데이터로서 그거를 항상 기록하고 보존하고 분석해가지고 개선책을 계속 고객사에게 제안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계속 해왔는데 이게 터지는데 한 6년 가까이 걸렸어요. 근데 그 중간 동안 제가 진짜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일 어렵게 한다고. 그게 그 시간을 버티는 게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진짜로 막 업계 사람들한테 욕 대놓고 먹었거든요. 막 저 인간 뭐 배우지도 못한 게 먹물 소리 낸다고, 먹물 같은 소리만 한다고 맨날. 뭐 그랬었는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게 희노애락이 항상 있는데 어차피 내가 가진 게 이거니까 이걸로 승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게 뭐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그게
노력이랑 별 상관이 없더라고요.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게 항상 양의 상관관계로 뭐가 터지는 게 아니라 진짜로 막 이상한 스페이스 커브처럼 막 휘어 있다가 튀어 올라가고 막 성과가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있는데 그게 막 공부하듯이 열심히 해서 되는 건 절대 아니니까 이 수학을 그냥 뭐 전공이던 공부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학습과 성장 혹은 이제 자기 삶의 도구로서 사용을 하는 사람이라면 희노애락을 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기승전결이 있다는 걸 좀 이해하면서 가야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 스스로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분들도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냥 코멘트 뭐 주저리 한번 남겨봅니다. 그 저도 제 이야기를 한번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들으면서 저는 지금 어떤 맥락에서 나는 이제 실수로 수학했다는 표현과 지금 어떤 맞닿아 있는 정서들을 갖고 있는가 생각들을 좀 해봤는데 일단 이제 저는 이 채널을 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채널을 하면서 이것저것 이제 그 유튜버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유튜버를 하고 있고 그 제가 공부를 정말로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수학을 정말 제대로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영혼을 갈아 넣어서 수학을 한 지는 이제 10년은 넘은 것 같아요. 그리고 10년은 이제 넘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박사학위를 이제 받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방문교원 포지션을 이제 여기서 제가 있는 캘리포니아 한 대학에서 3년을 거쳐서 지금 이번 가을에 현재 이제 잡마켓에 나가 있어요. 잡마켓에 나가 있고 그 여러 고민들을 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생후 2개월인 아들이 이제 있으니까 그래서 이 애를 어디서 키울 것이냐 이런 게 너무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한국 다녀왔을 때 이제 당연히 어떤 분들은 뭐 한국 오면 좋겠다 하지만 저는 특히나 사실 아이 교육을 생각했을 때 저는 미국에 남고 싶더라고요. 가장 컸던 그 이유가 한국에서는 행복하리라는 자신이 안 들었어요. 아이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제 상황에서는 그냥 단순히 만약에 어떤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으면 한국에 갈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일단 저는 미국에 남기를 결정을 해서 이번에 미국 안에서만 잡 어플라이드를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미국에서 어떤 테뉴어 트랙의 어플라이드를 한 160군데를 해놨어요. 160군데를 해놨고 어떤 테뉴어 트랙에서 어플라이를 하면 보통 이제 빠르면 한 11월 어떤 이제 한 중순부터 어떤 연락들이 와요. 소위 말해서 탑 캔디데이트에 대해서는. 그리고 제가 있는 학교도 참고로 뽑습니다. 근데 저는 해당이 안 되고 있어서 사실은 저랑 같이 일한 시니어 선생님들한테 조금 삐져 있는 중이에요. 거의 어떤 재주는 내가 참 많이 부리는 것 같은데 왜 약간 근데 이제 실제로 어떤 학과에서 뽑고자 하는 어떤 방향성이 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부만 인터뷰를 한 거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직업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서 좀 압박을 좀 받고 있는 중이기는 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근래에는 오늘을 포함해 가지고 계속 제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걸로 악몽을 계속 꾸고 있어요. 보통 이제 악몽을 꾸면 기억을 못 하는데 제가 이제 11월 중순에 어떤 샌디에고 가서 발표를 하고 왔었고 잘하고 왔거든요. 잘하고 왔는데 오늘 거기를 다시 꿈에서 가서 완전히 발표를 말아먹고 오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단순히 발표를 못한 정도가 아니라 거기 사람들이랑 막 싸우고 오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뭔가 스트레스를 좀 심하게 받고 있긴 한가 보다. 약간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맥락을 좀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상황은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미국에서 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지금 잡 어플라이한 여랑은 전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그리고 한 10년 정도 넘게 수학 공부를 해온 사람이고 그러니까 수학으로 유튜브도 하고 있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어떤 제 전문성이 획득이 된 걸 토대로 해서 뭐 아마도 뭐 별일이 없으면 제가 유튜브를 계속 하고 싶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것과는 별개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아까 이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저도 수학이 즐거운 그쪽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는 사람이고 이제 실제로 이제 어떤 커리어적으로도 수학자도 맞고요, 실제로. 그런데 앞으로 내가 10년 동안 내가 뭘 하고 살까? 약간 이거를 어떤 계획을 세운다는 그런 센스 말고 되게 어떤 추상적인 의미에서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래, 내가 수학을 정말로 제대로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실제로 수학 공부한 지가 10년이 정도 넘었고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실제로 이제 소위 어떤 연구자로서 황금알을 낳으시는 그런 수학자들은 제가 봤을 때 스스로는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평범한 보통의 수학자예요. 하지만 저는 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보통의 수학자가 된 거에 대해서. 근데 실제로 학계에서는 보통의 수학자는 말 그대로 보통의 수학자일 뿐이에요. 그냥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정도의 그건데
앞으로 10년 동안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그거는 저한테는 어떤 질문으로 연결이 되어지냐면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느냐에 대한 우선순위의 문제. 그리고 다 중요하지만 뭐 돈도 중요하고 뭐 가정도 중요하고 뭐 커리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약간 이런 거에 가까운 거죠. 만약에 그 중에서도 내가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한다면 1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내가 어떤 거를 우선 소중한 걸로 여기고 살아야 후회하지 않겠느냐. 라는 질문이었고 그게 저한테는 한 10년여쯤 전에는 저는 그게 수학이었었어요. 10년여쯤 전에는 어떤 소위 이제 리만의 어떤 관점들을 발견하면서 내가 죽기 전에 저거는 알아야겠다라고 불을 켜고 달려들었던 게 저한테는 수학을 정말로 공부했던 거였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근래 채널에서 참 많이 남기고 있어요. 지식적으로는 어떤 리만이 어떤 생각을 했고 제가 좋았던 것들을 남기는 거기 때문에 재밌어요. 제 입장에서는 캘리포니아 시각으로 새벽 5시 6시 깨가지고 해야 되는 거니까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저는 그게 그렇게 힘들게 안 느껴지래요. 제가 좋아하는 얘기를 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근데 그 지금 제 시점에서는 수학을 하는 게 그렇게 동기부여가 솔직히 말하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어떤 이제 커리어를 위해서 논문을 쓰고 그리고 또 어떤 소위 말해서 좋은 퀄리티의 논문을 써서 저널에 내고 이런 것들은 저한테는 굉장히 일로 느껴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제 주변의 어떤 연구자들은 당연히 어떤 지금 이 젊은 연구자 스테이지에서 중요한 게 정말로 이제 소위 황금알을 낳는 연구자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는 알겠어요. 보상을 보니까요. 그건 알겠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스스로가. 그래서 그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어떤 그 수학 공부하신 분들은 아는 저널들이 있어요. 뭐 Annals of Mathematics 뭐 이런 어떤 뭐 저널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좋은 연구를 해가지고 그런데 실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싶은 생각이 들지만 어떤 나는 저거가 아니면 내 인생은 글러먹은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혼신의 힘을 다하는 거 어떤 연구자들과 제 마인드셋은 많이 달라요. 저는 그게 되면 좋지만 아니어도 괜찮거든요. 상관없거든요. 물론 컨시퀀스는 정해져 있다고 어떤 보상들에 대해서는 보이는 게 있지만 그게 안 좋아진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들이 저한테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 어떤 생각의 우선순위에서 제가 뭐가 있는가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어떤 내가 이 시점에서 10년 정도가 지났을 때 저는 사실 아이도 좀 더 낳을 생각이거든요. 하나를 낳아 보니까 저 아이들끼리 좀 싸우고 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혼자서 어떤 이제 애 혼자서 부모랑만 인터랙션 하는 거 말고 진짜 지들끼리 싸우는 거를 생각하니까 저는 그래서 솔직히 좀 딸도 낳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래서 이제 자식을 가져서 한 10년 동안 애들이랑 잘 놀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아이들이 좀 어떤 행복함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는 제 어떤 개인의 어떤 그런 생각들이 개인적으로 있고 이제 가정을 이제 꾸린 그 입장에서 그런데 어떤 이제 연결되어지는 면에서 저한테는 사실은 중요한 게 사람이더라고요. 좀 웃기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수학자로서의 정체성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연구자로서의 정체성도 저도 이제 연구자로 정체성이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근데 또 제가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소위 어떤 역사를 바꾸는 천재적인 수학자는 저는 그쪽이 전혀 아니에요. 저는 그럴 감이 되는 사람도 아닌 걸 스스로 알고 있어요. 제 애씀과 별개. 그런 사람들도 실제로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이 사람들은 인류를 위해서 연구를 해야 돼. 이런 사람들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아니에요. 저는 자리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딱 그 정도 선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기치지 않고 열심히 하는 딱 그런 느낌이고 그 저한테 사람이 중요하다는 맥락을 좀 더 생각해 보게 되는데 어쨌든 제 자식이니까 저한테 소중한 거지 다 사실 소중한 사람들이잖아요. 모든 의미에서 다 본인 엄마가 있는 사람들이고 모든 의미에서 그리고 지금 이제 어떤 이 유튜브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오늘 이 얘기를 나눠주신 분들만 보더라도 어떤 결국에는 내 어떤 생존과 내 어떤 삶을 위해서 어떤 특정 측면에서 수학들을 필요로 느끼는 거에 대해서 이게 어떤 적어도 과거의 패러다임을 따라 가지고는 뭔가가 안 되니까 실제로 보상 체계가 따라오지 않는 거죠. 그냥 실제로 어떤 설령 과거에 공부를 잘했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계속 꿀 빨고 사는 구조가 아니라는 걸 너무나 명확하게 알겠고 그런 정답들이 굉장히 애매한 어떤 구조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게 너무나 애매한 회색지대에 대한 각자의 어떤 고민들인 거고 그리고 당장 한 3년 정도만 지난 후에만 하더라도 실제로 어떤 출생하는 수가 한국에서 30만 명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한 5년 후, 10년 후에 당장 한 3년 후만 되더라도 이 어떤 익스포넨셜 디케이하는 이 경향성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저는 어쨌거나 열심히 살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헬조선을 탈출하는 입장이 되었죠.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그리고 거기서 삶을 기본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개인이 되어 있기는 해요. 제 어떤 살아온 어떤 삶을 토대로 해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어떤 여전히 저는 한국인이고 저한테 이제 한국의 소중한 어떤 가족들과 친구들과 또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가지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데 어떤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 힘들어지는 어떤 사회 구조인 게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는 가운데 나는 어떤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물론 결과는 운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좀 어떤 이미지가 저는 좀 많이 생각이 나냐면 타이타닉이 침몰에 가는데 침몰에 가는 가운데서 그 악기 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본인들 죽는 것도 바쁜데 그 연주하면 죽는 짝 좀 그런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망했는데, 그러니까 진짜로 어차피 망했는데 이왕 망할 거면 어떻게 망해야 되느냐.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랬을 때 저는 나는 10년 동안 애씀을 토대로 사람이 나오면 좋겠다. 어떤 그 여러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교육이 소위 말해서 이제 백년지대계라고도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 살아갈 사람들은 살아야 되잖아요. 여전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떤 세대 갈등이나 이런 쪽으로도 참 많이 비추이지만 이미 어떤 소위 이제 은퇴한 사람들의 어떤 먹고 살 구멍들 그리고 어떤 이제 줄어드는 어떤 젊은 세대를 실제로 사는 게 어렵잖아요. 정말로. 실제로 상대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도 분명히 사실이고 그리고 그 결국에는 이제 그런 가운데서 내가 10년 동안 어느 거를 포커싱을 해서 살아야 내가 만족을 하고 살겠냐라고 하면 저는 그게 그렇게 저한테 중요한 가치가 아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이제 미국에는 적어도 학교 수가 많으니까 대학 수가 많으니까 그냥 제가 비비고 살려고 하면 어딘가에 들어가서 교수를 하고 사는 것 자체는 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학교 수가 한 3천 개, 4천 개 이렇게 되기는 하니까 어떤 커뮤니티 칼리지 포함해가지고. 근데 저는 나는 뭐 예를 들어 MIT 교수가 되지 않으면 내 인생은 망한 거야. 저는 그쪽은 아니거든요. 난 어차피 망한 인생이고 괜찮아. 그거는 나한테 자존심 이제 수학적인 용어로는 엡실론만큼 깎이지 않아. 너 그쪽에 갖고 그 오히려 내가 앞으로 그러면 그 지금 어쨌거나 내 어떤 먹고 사는 짐이 해결되는 방식에서 어떤 일을 내가 해야 그리고 어떤 트레이닝을 내가 해야 내가 10년 정도가 지났을 때 만족하고 살 수가 있을 것인가 라는 어떤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이제 그거에 되게 좋은 예시로 보는 게 백종원 선생님이에요. 되게 웃기는 말인데 그러니까 보면 제가 봤을 때 되게 꿀 빠는 인생 같거든요. 꿀 빤다는 게 어떤 센스냐면 그동안 본인이 쌓아놓은 어떤 내공을 토대로 해서 음식 연구자잖아요. 저 사람은 음식 사업가잖아요. 정확하게는 음식을 가지고 음식으로 어떻게 돈을 벌지의 관점에서 여러 일들을 이제 실제로 벌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긴 세월을 걸쳐서 내공을 쌓은 다음에 사람들한테 근데 저 사람을 보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자기의 요리로서 기쁨을 이제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본인의 어떤 생각과 철학들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나이가 이제 50대 어떤가 들어가지고도 삶을 참 재밌게 사는 저는 참 그게 멋져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제 어떤 연구자 커리어를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보통 이제 학부생들을 포함해가지고 일단은 좋은 대학에 가서 일단은 좋은 분한테 박사학위를 받아서 일단은 좋은 대학의 교수 자리 잡으면 그러면 오래오래 행복하게 못 살아요. 제가 그건 장담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학계에서 고민하는 것들은 뭐냐면 이제 시니어들 실제로 보면서 바람 피는 얘기, 연구 실적 뺏는 얘기, 그리고 실제로 이 학계에서 이 펀딩 이제 전 순수 수학적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얼마 없는 거 가지고 이 싸움먹는 연락 치사하고 더러운 얘기들. 내가 진짜 더러워서 때려친다는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이제 내부 사람이 되어 있는 얘기들을 보면서 여기서는 행복이 없구나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해요. 그리고 외적으로는 굉장히 어떤 포장된 연구자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는 어떤 그런 이미지들과 그런 모습들과 실제 실체들이 얼마나 다른지들을 보면서 저는 결과적으로 제가 만약에 학계에서 성공하는 게 목적이면 저는 학계를 이 시점에서 명확하게 떠날 것 같아요. 저는 그 성공이 저한테 그렇게 중요한 가치관이 아니에요. 실제로 돈도 별로 안 되고요. 전 돈도 중요하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내가 뭐를 남기기를 원하느냐 생각하면 나는 오히려 사실 저희가 여기서 지금 대화하고 있는 내가 지금 잘 안 되고 실패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들이 그냥 사실은 각자의 인생이 지나지 않는 거죠. 실제 실패가 아니라 사실 그냥 이도저도 아닌 각자의 어떤 인생이 어떤 흘러가는 어떤 그런 궤적들에 대한 얘기인데 나는 거기서 사람들을 일단 내 삶을 사는 가운데 각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서포트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이 수학이라는 매개체를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들을 훈련해야 되는 방식들 자체가 저 자신을 포함해가지고 일단 그 개인이 잘 돼야겠죠. 기본적으로 어떤 먹고 사는 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운데 그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모든 의미에서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전인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채널에 만약에 프로그램들을 구성을 하면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채널 같은 걸 할 때 어떤 이제 얼마나 이제 많은 조회수가 나오는지 어떻게 해야 이제 저는 그거에 관심이 없고 왜냐하면 그런 관점에서 이 채널을 운영하려면 결국 한 사람이 잘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채널에서 지금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거 보면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직접 운영하지 않는 프로그램들 제가 실제로 준 비용 같은 걸 정말 지원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길러지는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다.
근데 실제로 그게 뭐 당연히 다양성들을 갖고 있는 거고 제 방식대로 제 방식 정답도 실제로 아니기 때문에 그 방식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도 사실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내가 어떤 원하는 방식에 있어가지고 내 어떤 선택과 어떤 이제 커미먼트는 명확하게 한다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사실 그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실제로 제가 어떤 선례들을 보고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 단지 어떤 내가 나중에 나이가 한 10년 정도 더 지나가지고 10년보다 더 지나서 50대가 된 시점에서 지금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내가 과연 만족하겠느냐. 그리고 나중에 이런 레코드본들을 내 자식이 볼 때, 그 아빠가 어릴 때 좀 저랬네. 어떤 그래도 머리에 숱이 조금 남아있을 때 저랬네. 약간 그런 생각들을 하겠느냐.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저는 지금이 되게 여러 의미에서 압박을 좀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겠거든요. 그 제 자신이. 그러니까 통상적인 만약에 제가 학계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테뉴어 트랙의 교수로 남는다면 그거에 맞게 열심히는 할 거는 같아요. 근데 그거를 추구한다고 말하기는 제 방향성이 좀 애매하고. 근데 그 미국에 있으면 실제로 회사에서 주는 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커리어가 그런 어떤 소위 연봉을 괜찮게 주는 회사에 갈 수 있는 어떤 것들은 갖고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가면 유튜브를 못 해요. 이거 다 어떤 계약상 다 문제될 거거든요. 근데 또 사업을 하자니 거기에 대한 새로운 어떤 전문성들을 길러 나가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어떤 이 학계에 논문 쓰는 거랑 전혀 다른 의미의 전문성들을 길러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 뭘 하든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들고 커미먼트가 필요한데 그래서 저는 지금 약간 좀 붕 떠 있어요. 마음에서. 이게 어느 길이 맞느냐. 약간 그런 고민들이 전 개인적으로 많고 그래서 그 지금 제 주변에 학계에 나와 있는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 물론 이런 속 얘기들을 다 얘기를 어떤 편하게 하진 않지만 그 생각을 해요. 나는 여기까지인가? 그 내 공부가 어떤 보통 그 소위 어떤 연구자로서 성공하기 위한 어떤 그런 생각들과 이제 보통 이제 연구자들이라고 하면 어떤 소위 이제 네이처에 실는 거, 어떤 수학자라고 하면 애널스 오브 매스매틱스에 실는 거. 근데 나는 그거 안 실어도 된다. 능력도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나는 그게 어떤 실패라고 생각이 들지가 않는다. 어떤 그 생각이 어떤 드는데 좀 애매하다는 겁니다. 제 자신이. 그러니까 제가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남는 거 없는 거죠. 어떤 의미. 근데 이 남는 게 없다는 게 어떤 저는 사실 그것도 동의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최근에 이제 그 유튜브에서 이제 그 아마 이제 다들 슈카월드 이런 거 아시죠? 보면 한국이 가장 압도적으로 어떤 삶의 어떤 행복의 기준으로 돈을 삼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가치관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물론 전 돈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돈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걸로는 제가 행복할 자신이 없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 뭐지? 어떤 저를 위해서 예를 들어 저는 뭐 코인이나 이런 것도 전 주식 투자 이런 것도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들어가는 에너지보다는 오히려 내가 돈 딱 벌 만큼만 딱 벌어놓고 그리고 내 어떤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게 저는 그쪽이 제 행복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더 맞는 쪽이어서 약간 토지 투자나 이런 게 나쁘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고요. 그 약간 저는 좀 그쪽인데 그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제가 가진 게 많은 건 아니지만 애들도 좀 더 이제 한 둘셋 갖고 싶고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제가 부자라서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약간 제 생각은 좀 그쪽이고요. 그 네,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이제 부분적으로 남기니까 그래도 이제 채널이 조금씩 커지니까 그 근래에는 좀 어떤 이제 네, 뭐제 얘기는 한 요 정도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은 것 같고요. 그냥 두서없이 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혹시 또 하실 말씀들 있으시면 뭐 꼭 피드백 형태일 필요는 없고요. 어떤 자기 얘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저는, 이 채널을 이제 교수님이나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일 깜짝 놀랐던 게 이제 교수님이 2년, 3년, 10년 후가 자신이 어떻게 될지를 좀 고민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20년, 20대를 살아오는 동안 6개월 이상의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거든요. 이제 뭐 이제 양자역학 1 들었으면은 양자역학 2를 미리 복습하자. 뭐 이제 대학원 가면은 뭐 이런 거를 할 텐데 교수님이 이런 논문 줬으니까 한번 읽어보자. 그런 식이었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박사를 들어오면서도 박사를 졸업하면 어떻게 될지를 고민해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교수님이 한번 그런 수학 공부를 하더라도 이제 그런 거를 고민해서 시작을 해야지 안 그러면은 이제 그냥 수학 공부만 하다가 그냥 이제 그런 연구 커리어가 이제 그냥 그대로 끝나버릴 수도 있다.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지금 거의 올해가 끝나가고 있긴 한데 계속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아직 결론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진짜 이게 제 인생의 비극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그 제가 이제 석사를 하고 이제 석사 전공이 안 맞아서 이제 다른 쪽으로 옮겼는데 그랬으면은 이제 그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뭐 제가 그 분야를 좋아하기도 하고 근데 이 세상에는 재밌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안 하고도 이게 나 이런 취미를 즐기고 하면은 이런 거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는데? 딱 그런 생각이 드니까 난 진짜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다고 내가 저기 산에 들어가서 수학, 물리학 공부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지금 약간 그런 현타도 오고 있긴 한데 이제 그래서 지금 네, 그런 혼란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그 약간 이건 디스클레이머로 말씀드리는 건데, 계획을 짜는 게 바람직하거나 어떤 본이 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건 사람들의 어떤, 소위 사람들이 요새 MBTI 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성향과 기질과 이런 걸 많이 타는 것 같아요. 계획적인 거는. 근데 제가 그 계획적인 면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거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6개월 후, 1년 후, 2년 후 계획들을 세워서 착착착착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저는 성인이 되면 그런 게 없다는 거를 빨리 캐치해야 된다고 보는 편이에요. 인생은 절대로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획을 그런 식으로 세운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일단 전제로 까는 건데, 근데 제가 말하는 어떤 이런 5년 후 10년 이건 어떤 거냐면, 그게 있거든요. 내가 적어도 이런 게 되어야지가 이런 게 안 되면 내가 불행할 것 같아라는 지점들이 각자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인생이 되게 뻔하잖아요. 내가 누구를 만나서 뭐 하고 살다가 뒤질 것인가 이건데, 내가 적어도 이거를 안 해보면 후회할 것 같아. 내가 적어도 이런 게 안 돼 있으면 후회할 것 같아. 그런 것들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내가 6개월 후에 이거가 되어야 돼. 이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계획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지만, 근데 굉장히 나이브한 센스에서 내가 그래도 어떤 이제 시간이 좀 지났을 때 내가 이런 모습이면 내가 좀 더 만족할 수 있어는 각자가 선택할 수 있는 몫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어떤 5년, 10년을 하는 것도 그냥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0년 전에는 내가 수학을 충분히 알면 만족스러울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원했던 것들은 어떤 거였냐면, 당시에는 저는 이제 기하학을 사실 하는 사람들 주변에서 알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저는 어떤 수학을 토대로 뭔가 어떤 통찰력을 보는 그런 것들을 원했거든요. 어떤 구조에 대한 이해를 원했고, 그리고 그 구조에 대한 이해로부터 내가 뭔가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시야들을 얻기를 원했고, 그리고 어떤 거를 보더라도 내 시야 속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통찰력들을 원했던 게 한 10년 전이었는데,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제가 어떤 봤던 어떤 연구자들의 색깔이, 예를 들어 확률론 연구자면 확률론 연구자, 통계학이면 통계학, 어떤 기하학이면 기하학, 그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실제로 제가 지금 와 있는 노선들은 그냥 제 어떤 그 관점들이 되어 있는 학문들 체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식으로 딱딱 어떤 분야가 구분되어지는 정서가 아니고, 그래서 10년 전에 제가 원했던 것들은 사실은 제가 이미 이뤘다고 생각해요. 이 이뤘다는 센스는 어떤 거냐면, 모든 걸 다 알았다가 아니라, 저는 독립적으로 연구자로서 논문들을 계속 써나갈 그 어떤 기본적인 스킬셋과 어떤 이제 많은 것들이 이미 되어 있고, 그래서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면 그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미 되어 있어요. 어떤 외적으로 풀리는 커리어랑 상관없이. 그래서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어떤 제 시야가 있고, 그것들을 제가 제 방식으로 즐길 줄 알고,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그렇게 애써온 제 세월들에 대해서는 만족해요. 그거가 결과적으로 잘 되면 좋겠지만, 잘 안 되더라도 불평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잘 되면 좋겠지만, 그거를 일단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또 아울러서 어떤 것들은 있냐면, 그거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소위 그런 식으로 뭔가 커리어를 바꾸면서 하면 잘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내 손에서 사실 잘 안 있고, 그리고 이게 2차적으로 나쁜 거는, 그러면서 나를 비난을 해요, 스스로를. 아씨, 난 왜 이럴까, 이거. 그러니까 실제로 스킬셋이 익지 않아가지고 잘 안 되는 거가 결과적으로 여러 의미에서 게으름의 형태로 표현되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는 나를 찌르는 것까지 2차 가해까지 사실 가해지는 것도 사실은 있다는 거죠. 아마 특히 이제 연구자 커리어를 가시는 분들은 이거에 매우 친숙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를 포함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다 이게 실제거든요. 다 이제 사실 뭐 예를 들어 주말에 뭐 했냐 하면 다 그냥 누워 있었는데, 그냥 다 귀찮고 그냥 오히려 약간 그런 정서. 그런데 제가 좀 웃기는 말인데요. 결과는요, 다 운이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휘황찬란한 미래가 오는 게 아니고요. 게으르게 산다고 해가지고 나쁜 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가 진짜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졸업하고 나가는 시점에서 하필이면 내가 공부했던 중에 빵 떴다. 아, 그러면 괜찮아요. 논문도 좀 적고 괜찮아요. 근데 그냥 공교롭게도 내가 뽑는 시점에 어떤 뽑혀야 되는 시점에서 그런 게 아니면 내가 아무리 잘했다고 나는 생각해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 운이 훨씬 더 중요한 요소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좀 부담감을 느끼는 게 그게 있거든요. 내년에는 왠지 미국에서 트럼프가 될 것 같은데 그럼 트럼프가 되면 나 같은 제 1세대 이민자 입장에서 어떻게 했느냐 생각해보면 아, 나 올해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가야겠다. 물론 실제로 내년에 잘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들을 내가 어떤 퍼포먼스를 어떻게 갖느냐보다 이런 운적인 요소들이 훨씬 더 중요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약간 그런 이유로 인해서 2차 가해는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잘 안 되지만. 그러니까 난 이렇게 열심히 안 사니까 망해. 어차피 망한 건데. 그러니까 비난의 정서가 아닙니다. 근데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얼마나 물론 근데 그것도 있어요. 학위를 잘 받는 여하도 있겠지만 사실은 학위를 안 받아도 망하는 건 아니죠. 냉정히 얘기하면. 그리고 사실 학위를 받고서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는 거죠. 어떻게 풀릴지. 나중에 박한 선생님이 진짜 어디에서 뭐 하고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보면 진짜 어떤 대단한 어떤 연구자를 지금 저희가 모시고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모르거든요. 그 제가 지금 말하는 포인트는 그러니까 희망회로를 굴리라는 의미는 전혀 아니고요. 열심히 해야 되는 것들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분명히 맞겠지만, 근데 이제 그럼에도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운이다. 약간 오히려 거기서 조금 더 편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약간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연구자로서만 한 가지만 굳이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 많은 경우에 그때 솔루션이 잘 안 됩니다. 저도 잘 하면서 얘기 드리는 게 정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는 이게 뭔가 제대로 해내려는 부담이 많을 때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대로 해내려는 생각이 있으면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안 하게 되는 약간의 완벽주의 성향이 있을 때. 그리고 이것도 조금 그 내면을 좀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완벽주의 성향의 이면에 뭐가 있냐면요. 자존감이 낮은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완벽하게 하려고 하냐? 왜냐하면 욕먹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욕을 안 먹기 위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내 외적인 퀄리티가 높은 것들이 장인정신이랑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경우들은 자존감이 낮은 거랑 연결될 수 있어요. 그러면 좋은 것들을 하면서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는 거는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어떤 하드워킹을 해가지고 좋은 것들을 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데 내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약간 그런 면에서 완벽주의적인 성향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가 뭔가 시작하기 어려운 거라고 한다면 그 경우는 저는 솔루션은 언제나 뭐라고 하냐면 단순하게 쉬운 것들을 그냥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단순하게. 그러니까 잘하려고 하는 거 말고 그냥 책상에 앉는 게 가장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때는. 책상에 앉는 거가 가장 힘들다. 그 특히 이게 박사과정의 경우는 이게 어떻게 보면 한 3년에서 한 7년 정도의 시간이 짧다면 짧지만 길다면 길지만 무지하게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거기서 어떤 구조를 갖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되게 그 구조를 되게 잘 짜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가 애쓰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도 그렇고 계속 악몽을 꾸거든요. 그러니까 압박을 받고 있어요. 어떤 제 취업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데 제가 3년 전에 그러니까 20년도에서 21년도 이제 박사학위 받은 시점에서 취업을 했을 때 제가 잠을 못 잤거든요. 새벽 5시까지.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당시에 이제 지금은 이제 헤어진 이제 전 여자친구가 그 미국을 떠나면서 헤어졌거든요. 롱디 문제로. 그러니까 원래는 결혼을 할 생각이었던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그리고 제 커리어도 망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수면제를 이제 처방받아서 먹어도 새벽 5시가 잘 못 잤어요. 그리고 사실 그때 이제 술 먹으면서 쌉소리 짓거리는 게 채널에 몇 개가 남아있기도 하지만 제가 그때 살이 굉장히 많이 쪘어요. 그때. 그리고 지금도 그 살들이 많이 지금 남아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 애쓰는 게 어떤 거냐면 그때 제가 정신건강을 많이 잃었거든요. 사실 근데 그게 저한테 그냥 손해밖에 아니거든요. 그 스트레스 받는다고 저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의미에서.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애쓰는 거는 이 마인드셋과 어떤 그 정신 소모를 안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거든요. 개인적으로. 잘 안 돼요. 이게 제가 잘 하는 가운데 어떤 본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압박도 받고 오늘만 해도 당장 악몽을 꾸는데 잘 안 되는데 그래도 제가 애쓰는 게 제가 소모되지 않도록 하는 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몫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좋은 음식 먹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어떤 땀 흘릴 수 있는 부분에서 땀을 흘리고 이런 것들 있죠.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들. 그것들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기를 이제 아껴주는 의미에서. 근데 잘 안 됩니다. 잘하고 말씀드린 거 아닌 거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네.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애써야 되는 몫은 있을 수가 있다. 일단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또 다른 분들 한 시간은 15분 안에 정리는 하도록 할게요. 레코드는. 다른 분들도 말씀하실 것들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교수님, 말씀하세요.
먼저 말씀하십시오. 예, 저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제, 어,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저 자신을 갈아넣는다고 뭔가가 더 잘 나오고 이런 수는 있겠죠. 뭐 진짜 막 하면은 뭐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렇게 해도 그게 얼만큼 오래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일단 첫 번째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렇게 사니까 진짜 고립되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만나도 얘기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유튜브에서 무슨 뭐 봤어 재밌더라, 뭐 어디가 뭐가 맛있더라 하는데 그 머릿속에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왜 나는 왜 이런 걸 듣고 있는 거지? 이거 지금 가서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가서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저도 이제 미칠 것 같으니까 좀 이제 잠깐만 좀 숨 좀 쉬어보자 이러고 저는 이제 원래 이제 책 읽는 것도 좀 좋아하고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해서 이제 그거를 시작했는데 그냥 아예 따로 빼놓는 거예요. 그 시간을 하루에 일정 시간을 무조건 책을 얹는 건 있고 이제 연구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또 운동도 무조건 뭐 하루에 얼마 정도 하고 밥도 뭐 예를 들어서 점심은 아침 점심은 제대로 못 먹을 수 있지만 저녁만큼은 꼭 제대로 차려서 먹자 이런 식으로 사는 게 훨씬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게 뭐 진짜 뭔가를 배우는데 평생이 된다고 한다면 그냥 이렇게 사는 게 훨씬 더 아까 조현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저는 그 말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유진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거 계속 듣다가 조금 저희 현실 생활에서 와닿는 부분에 공감이 좀 있어서 나누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그 최적화라는 개념에 되게 매몰돼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좀 있어요. 정말로 극단적인 최적화인데 이게 저는 우리 한국에서 수학을 대하는 태도랑 비슷한 부분이 하나 있는 분야가 있는 것 같아요. 게임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게임을 잘한다는 걸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데 게임을 즐겁게 하냐고 물어보면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저희가 나누면서 들었던 생각난 게임 중에 하나가 디아블로가 있었어요. 디아블로가 신작에 나오면 한국 게이머들이 거의 한 뭐 6시간, 12시간 만에 보스를 잡고 뭐 레코드를 찍고 막 한국인 소서리스 바바리안 막 이렇게 근데 그게 진짜 재밌는 건지 그 디아블로 랩업 한 번 할 때마다 아이템 하나 뭐 합성할 때마다 진짜 고민해 이걸 정말 이 스킬을 찍는 게 맞는 거냐 이 아이템을 넣는 게 맞는 거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과정이 과연 즐거운지 물어봤을 때 저는 좀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지난 1년 동안 정신적으로 좀 힘든 일도 있었고 공부하면서 근데 수학에서 위안을 얻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그 왕엄 때 되게 좋았던 부분이 하나 기억이 나는 게 있는 게 어떤 명제라는 것이 성립하려면 참거짓이 판단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가정과 그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얘기라는 거를 저희가 덧셈 곱셈 얘기하면서 한 적이 있었어요. 사실 저는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이 뭐 이게 게임을 할 때도 이게 이 소서리스를 최적화하려면 뭘 아이템을 세팅을 다 해야 되고 스킬은 어디까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즐기는데 필요한 정도의 육성과 과정을 자기 나름대로의 그 선택으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 선택의 기로에서 그 사실 결과가 저희를 불행하게 하는 것보다는 선택의 기로가 저희를 불행하게 하는 경우가 저는 훨씬 많은 것 같거든요. 현실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번 스킬을 찍을 때 그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스킬도 찍어야 돼. 어차피 또 다른 거 찍을 수 있어. 저희는 뭐 레벨 99까지 가지도 않지만 뭐 가도 상관없죠. 뭐 또 그 되게 좋은 스킬 중에 하나가 디아블로의 그 스킬 초기화라는 아주 좋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거를 좀 마음의 여유가 있는 저희 사회 분위기가 되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이거를 먹고 사니즘이랑 연결을 했을 때도 꼭 어떤 멋진 직업이나 멋진 학력이나 커리어가 뭐 엄청 이런 게 아니었고 그냥 어차피 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가는 똑같이 30대, 40대, 50대로 가는데 거기서 굳이 막 색깔을 구분하고 종류를 구분할 필요 없이 그냥 주어진 형태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잘 그냥 하고 있다고 믿고 하고 있는 게 참 저는 좋은 것 같거든요. 그렇게 돼야 저는 건강한 사회가 올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막 뭐 지금 하는 사업도 좀 정리를 하고 있지만 사실 뭐 돈을 못 보고 회사가 망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재미가 없어요, 이게. 네, 할 수 있는 거 다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뼈를 갈아 넣어서 그래서 그냥 돈만 벌 것 같으면 이거 굴리면 돼요. 그냥 진짜 매크로 돌리듯이 직원들 지금도 사실 원래 제가 혼자 하던 일을 직원 4명 새로 뽑아서 가르치니까 돌아가더라고요. 상관없는데 그게 저의 인생에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나름대로 이제 그 재미있는 퀘스트를 찾아서 움직이는 와중에서 선택의 기로에서 너무 고민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좀 하는 중인데 그런 것들의 감정을 관리하는 데 수학 공부가 저는 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수학 공부하는 모임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요즘에 개인적으로 좋더라고요, 그냥. 내일도 그거 하러 가야 되는데 내일 덧셈 곱셈 하거든요. 덧셈 곱셈하고 이제 그거 갖고 이제 벡터 칼큘러스 공부하고 있는데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수학을 한번 생각해 보고 그 개인의 이제 정서와 그 사회의 행복 같은 것들도 조금 여유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있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시간 한 8분 안에 마무리는 짓도록 할게요.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쭉 듣겠습니다. 저는 약간 어릴 때부터 약간 그러니까 당연히 막 깊게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그냥 약간 가벼운 선에서 그냥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약간 항상 그 죽음 직전에 내가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는가라는 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옛날부터 뭔가 되게 어릴 때부터 내 모습은 이랬으면 좋겠다. 근데 그냥 그 중에 하나였던 게 제가 예전에 교수님하고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나만의 수학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게 이 80억 인구 중에 나라는 뭔가 그 개성이 하나 딱 있는 상태에서 죽으면 좀 만족감이 있지 않을까. 물론 뭐 아직 20대니까 뭐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만 그냥 그런 생각이 막연하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당연히 그 토픽이 수학인 거는 단지 아까 말씀드렸던 뇌가 그래서 그런 거고. 그래서 그냥 저는 사실 교수님이 자꾸 되게 험불하게 항상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교수님 정도의 어떤 자기만의 수학이 있으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뭐야 예전에 이우철 선생님이 그 카톡방에 클래식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 제가 그 존경하는 클래식 작곡가가 그 이제 브루크너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말년에 성공을 해요. 되게 막 40살에 교향곡 1번을 쓰고 계속 인정 못 받다가 막 60대 가지고 처음 인정받고 이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쯤 돼서는 진짜 달관한 듯한 음악을 써요. 정말로. 근데 정말 그런 거 보면은 교수님도 뭐 아직 30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 저도 아직 20대고 그냥 점점 뭔가 나만의 수학이 깊어지다가 한 죽을 때쯤 되면 진짜 와 이건 나의 오리지널 수학이다라고 할 만한 뭔가가 딱 나와서 이제 만족스럽게 죽을 수 있겠다 하는 딱 그런 미래를 약간 그리거든요. 저는 물론 당연히 좋은 가정도 있었으면 좋겠고 아내도 있었으면 좋겠고 아주 큰 강아지랑 막 아들 딸 하나 낳아가지고 넓은 마당에서 그런 그림 당연히 있지만 그냥 어떤 커리어적으로는 그런 이 약간 망상이 있습니다. 네, 그냥 네. 네, 다 누리시게 되면 좋겠습니다. 모든 의미에서요. 네, 다른 분들도 부탁드립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그 시키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돌아가면서 제가 시키고 이제 그 얘기를 다 듣는 대로 이제 레코드는 정리를 하겠고요. 일단은 그 나실수는 지금은 이제 좀 약간 근본 없는 어떤 방향성에서 어떤 그 잡소리를 하다가 가고 있는데 그러다가 뭔가 어떤 구조들이 잘 나오리라고 그냥 저 혼자서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그 순서로 그, 그래서 5분 다시 다 듣고 싶긴 한데요. 일단 그 어떻게 할까요? 그 가나다 순으로 갈까요? 그래서 그 이제 그 아무 생각 없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김태현 선생님, 광현 선생님, 그 이제 윤 선생님, 그리고 이동준 선생님, 박현 선생님 순으로 얘기들 쭉 듣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어,
저도 아직 20대 초반, 중반이기도 하고, 아직 뭐 많은 경험을 해보지도 못했고, 그냥 지금은 이렇게 주어진 대로 살아가고 있는 와중인데, 지금 제가 제일 고민인 거는 대학원 진학 관련 문제가, 저는 지금 제일 큰 고민이거든요. 저는 지금, 어, 사실 뭐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뭐 연구자 커리어나 이런 것까지 아직 생각해 보지도 못했고, 그냥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걸 조금 더 공부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대학원을 갈지 말지 아직 고민 중인데, 예, 사실 대학원 안 가도 그냥 지금 재밌어 하는 거 하면서 살려고 하면 충분히 재밌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이건 좀 더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나, 혹은 여기까지는 조금 더 공부해보고 싶다 같은 생각들이 조금 남아 있어서, 이제 어떤 쪽에 좀 더 집중을 해야 할지 아직 고민하는 단계라서,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어서 강민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어, 물론 뭐 저도 이제 학부 2학년이고, 물론 뭐 학부 1학년 마치고 휴학을 해서 공부를 6개월 동안 따로 하긴 했지만, 어, 근데 되게 이렇게 고등학교부터 대학교 때까지 되게 많은 일이 있어서, 그래서 되게 이 수학을 공부하기까지의 시점까지 이렇게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어, 그때까지 저는, 네, 그때까지 이렇게 많은 일들 사이에서 제가 이렇게 느꼈던 거는, 어,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미래에 내가 뭐 10년 뒤에도 이렇게 그러니까 혼자서도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는 항상 마음속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그 즐길 수 있는 일로 꼽았던 게 공부였어요. 그게, 음, 어떻게 봤을 땐 가장 나이를 먹었을 때도 가장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 결과도 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 처음엔 최대한 이렇게 결과를 내는 방향을 생각을 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간 이제는 조금 즐기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조언을 받을 사람도 없고, 그리고 그걸 뭐 어떻게, 네, 뭐 방향성을 잡지를 못하겠더라고. 이세철 선생님 보시면 되게 이렇게 막 엄청나게 이렇게 수학 공부하는 것에 대해 열정 가지신 것처럼 보이시는데, 그런 거 보면 되게 부러워요, 저는. 그런 게 정말 이렇게 배운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재미를 느끼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부럽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특히 그 채널에서 약간 통계나 응용 방향으로도 그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인터랙션 하시면 그 맞춤형으로 뭔가 얘기할 만한 것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참고해서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은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정말, 아, 어, 저는 이제 뭐, 사실 무슨 얘기를 이제 지금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 제가 공부를 사실 이제 학부 때는 진짜 안 했어요. 뭐, 아까 말씀드린 스페인어는 뭐, 사실 뭐, 이렇게 공부할 게 있으니까, 그냥 언어 배우고, 책 읽으면 되지. 그래서 많이 놀다가, 이제 좀 약간 불현듯 대학원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열심히 이제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학부 졸업하는데 생각보다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고, 석사도 논문도 오래 했고, 지금 박사도 얼마나 더 걸릴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은, 그때 그렇게 바둥바둥
살았던 게 뭐 도움은 삶을 어떤 바라보는 거나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에 있어서 큰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인생을 강화할 필요 없다. 이 정도. 네, 그냥 그 당시에 내가 즐길 수 있었, 만날 수 있었던 사람들 만나고 먹을 수 있었던 거 먹고 보고 싶은 게 있고 듣고 싶은 게 있었으면 들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나 자신을 방금질해 나가면서 수도 생활을 했을까. 네, 그런 거에는 조금 이제 약간 아쉬움이 있지만 뭐 그래도 뭔가 말씀하셨던 대로 그냥 열심히 살아보자 그런 생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동진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뭐 고등학교 때 그 문제 푸는 거하고 그리고 교과서 증명 같은 거 따라하는 게 좋아서 서가에 갔는데 그래서 그 뭐지 1학년 2학년까지는 그게 수학이 전부인 줄 알고 공부를 했다가 3학년 이후에 대수학을 공부하면서 이게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증명 하나하나는 다 이해를 하겠는데 문제가 수학적인 명제가 다 저한테 어떤 의미인지 잘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제가 알던 수학과 많이 다른 것 같아서 그게 좀 충격이었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하연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어, 지금 이렇게 그 자리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니까 제가 이제 그 대학교 막 입학했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 이제 막 그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막 일기예보에서 비가 올 확률이 뭐 40%다 이러는데 비가 왔어요. 그러면은 뭐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네, 그냥 머릿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찾아보니까 뭐 확률론에서는 뭐 측도론에서는 뭐 약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어느 거의 원수면은 뭐 이걸 랜덤 변수로 한다 이러면은 랜덤 변수가 대체 무슨 의미인가? 근데 정작 제 의문은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비가 온다는 건가 안 온다는 건가? 근데 이제 그런 의문이 지금 이런 자리에서 얘기를 했으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뭐 물론 지금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서 어 이렇게 그냥 얘기를 나누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 지금 시간에는 이제 진짜 수학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잡소리를 하는 네, 그런 시간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그 수학 지식 얘기 안 하는 시간이면 좋겠어요. 이거 딴 시간에 그런 거 넘치니까요. 네, 그 당분간은 나실스는 이렇게 좀 근본 없이 들어오시는 분들 얘기들을 좀 듣고 좀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코드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